우리는 지금 훌리안 알바레즈의 대체 공격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단순 홀란드의 백업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홀란드와 함께 투톱을 이룰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최근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언해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없었지만 오히려 팬들이 구단 최고 레전드를 방출하라며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맨시티와 펩 과르디올라까지 참전하며 이적 시장 막바지에 엄청난 대형 이적이 근접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결국 모두 레스터 시티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이비 바디에게 한 방 제대로 얻어맞으며 1대1 무승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자 언론들과 팬들은 곧바로 범인 색출에 들어갔죠. 가장 많은 욕을 얻어먹은 것은 단연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세트피스 코치를 선임하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완고한 고집으로 이번 시즌도 결국 지난 시즌과 같은 스태프 구성으로 시즌에 들어섰고 레스터 전에서 토트넘은 코너킥을 10개 이상 때리고도 유효 슈팅조차 만들지 못했죠. 그러나 패배 이후 점차 그 비난의 화살이 포스텍 감독에서 손흥민에게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난데없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손흥민을 믿을 수 없다. 슬슬 에이징 커브 시기에 진입했다. 기량이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고 대체 선수를 찾아야 한다는 등의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의심하는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가장 지적한 것은 후반전 막바지 손흥민 선수의 터치였습니다. 측면 쪽에서 공간이 열린 손흥민을 향해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갔지만 터치 실수를 해버리며 수비수에게 공을 빼앗겨 버렸고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손흥민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이런 터치 미스를 보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이미 지난 시즌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던 문제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인을 올림에 따라 두 줄 수비를 상대하는 상황이 많아지자 손흥민의 불안정한 볼트래핑 능력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반응이죠. 토트넘 팬들의 이 발언을 접하자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껏 손흥민이 토트넘을 구해낸 상황만 몇 번인데 팀 내 최고 에이스를 범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오히려 손흥민을 두둔하고 나서는 것은 아스날과 첼시 같은 토트넘의 런던 라이벌 클럽들이었습니다. 같은 팀 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손흥민을 오히려 토트넘 최대의 라이벌 클럽이 변호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야말로 항상 손흥민에게 당해온 만큼 손흥민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대한 공격수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스날 측의 반응은 더욱 격했습니다. 손흥민이 비난받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야말로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작은 그릇을 증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아스날 팬들은 손흥민이 없었으면 10위권 밖에서 놀고 있을 클럽이 감사함조차 느끼지 못하고 이제 와서 구단 최고 레전드를 몰아내려 한다며 이것이 그들이 항상 무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작은 클럽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레전드이자 아스날의 레전드인 티에리 앙리도 이에 가담했습니다. 물론 그가 대놓고 토트넘을 작은 클럽이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앙리의 발언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토트넘을 돌려간 셈이 되었죠. 앙리는 시즌 첫 경기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선수들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술 적응에도 시간이 더 걸리는 법이다. 당신의 클럽이 개막전을 승리한다면 그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일 거다. 요즘 축구 팬들은 너무나도 성급하고 쉽게 분위기에 휩쓸린다. 전반기 1등을 이어가던 클럽이 후반기에 급격하게 고꾸라질 수도 있고 시작부터 삐걱거리던 팀들이 후반기에 역전 우승을 이루어내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토트넘은 몇 가지 문제점만 고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세트피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측면 공격 숫자를 분배해야 한다. 포스텍은 페드로 포로와 우도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포로를 윙어보다 높게 올리니 토트넘 수비진들은 항상 수적 열세에 시달린다. 또한 우도기를 측면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처럼 위치시키니 손흥민의 동선을 방해한다. 적어도 그 경기에서 손흥민만큼은 가장 문제가 없는 선수들 중 하나였다. 그렇기에 손흥민이 비판받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 에이스의 숙명인 것 같다. 혹은 몇몇 팬들이 자신들의 주제를 모르고 있거나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항상 손흥민의 위대함을 극찬해 오던 해설진 중 하나였는데요. 그도 월드클래스 공격수였던 만큼 손흥민의 실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런 선수가 패배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겠죠. 고작 이제 시즌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감독을 경질해라, 손흥민을 방출해라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며 영국의 축구 팬들은 토트넘을 향해 냄비 같은 클럽이라 말하고 있죠. 사실 손흥민 방출설이 나돌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매 시즌마다 토트넘의 성적이 부진해지고 손흥민이 잠깐이라도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 토트넘 전담 기자들과 팬들은 유독 손흥민만 집요하게 공격하고는 했죠. 손흥민은 공간이 있을 때만 위협적이다.
두 줄 수비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의 여론을 형성하며 손흥민을 팔아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손흥민은 골로써 자신을 증명했고 팬들도 결국 입을 다물고야 말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냄비 근성에 손흥민 선수도 질려버렸나 봅니다. 런던의 언론지 풋볼 365에서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을 벤치로 내려버려야 한다는 기사를 올리자 다른 언론 매체들은 손흥민이 토트넘과 런던에서 이딴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구단을 떠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적 시장 종료까지 일주일이 남은 현 시점에서 대형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반응이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딱 알맞게 나온 펩 과르디올라의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남은 이적 시장 기간 안에 한두 명의 추가 영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또 그중 한 명은 리그 내 최고의 공격수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시티의 유력 기자도 최근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썼는데요. 현재 맨시티는 두 개의 공격수 영입 옵션을 고려 중인데 하나는 20살 이하의 젊고 장래가 유망한 공격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리그 내에서 이미 검증된 A급 스트라이커라고 말했죠. 그러나 맨시티가 최근 훌리안 알바레즈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시킨 만큼 적어도 훌리안보다는 기량적으로 더 뛰어난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맨시티 보드진들은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맨시티 기자는 구단이 노리는 이 A급 공격수는 키가 최전방 공격수치고 아주 크지는 않고 연계형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발이 빠르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치는 공격수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대부분의 시티 팬들은 곧바로 손흥민의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손흥민은 183cm로 물론 작지는 않지만 장신의 공격수라는 인상은 아닙니다. 또한 손흥민은 수비수를 등지고 플레이하는 연계보다는 공간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형 공격수에 가깝고 빠른 발로 라인을 깨고 들어가 단 몇 번의 터치 이내로 깔끔하게 골을 꽂아넣기 때문에 맨시티 유력 기자가 말한 내용에 전부 부합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심지어 계약 기간도 딱 1년 남은 데다가 선수 본인도 스스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만큼 토트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방출설 타이밍과 연계되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축구 통계 사이트인 트랜스퍼마크트에 갑자기 손흥민의 차기 행선지로 맨시티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근 토트넘의 영입 기조도 주목할 만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공격수 2명을 영입하는 데만 무려 1억 파운드를 가까이 썼죠. 솔랑케의 6천만 파운드, 오도베르의 3천만 파운드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안 그래도 토트넘은 공격수 포화 상태였습니다. 다른 포지션은 뎁스가 빈약했지만 공격진만큼은 그렇지 않았죠. 이미 손흥민의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존슨, 베르너, 솔로몬 등등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전문가들도 팬들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토트넘이 미드필더를 위주로 보강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토트넘은 이 상황에도 공격수만 2명을 더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손흥민이 없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 오도베르는 왼쪽 윙포워드로 손흥민과 포지션이 그대로 겹치는 선수이죠. 토트넘은 이미 연장 옵션 발동 시 손흥민의 계약이 1년 남게 되는 다음 여름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여름에도 방출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상황을 레비 회장이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맨시티의 관심은 토트넘 보드진들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아직 이적 시장은 일주일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기간 동안 토트넘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지,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팬들은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